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될 때까지 지원한다님, 아이디 공기업은 나의 것님, 아이디 임기제 시간 선택제,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님, 아이디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오늘도 지원한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분야 및 담당 예정 업무를 살펴보면 총 5명을 채용하며 채용 직급 분야 관련 전공, 직급별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채용 예정 분야별 상세, 담당, 업무, 자격 요건, 우대 조건 등이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여기는 직무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어 이 직무 내용, 즉 이것을 전문용어로 주요 업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분석 후 본인의 상세 업무랑 잘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강의 후반부에 설명해 두었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응시 자격은 자격과 우대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비슷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인의 판단으로 지원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 기본 사항은 입사 지원서의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공통 사항은 하나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고 응시 자격 요건 학위 관련 기준일은 원서 접수 최종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위 요건의 관련 분야는 학위 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응시 자격에서 근무 또는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경력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에서 직무 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은 심사에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지원자 중에는 스펙을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이나 단순 능력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서류 전형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 작성 전에 모집 공고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근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간 및 근무 형태는 한마디로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라고요. 네. 보수 및 근무처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네요. 채용 전형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에서 5배수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심사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제일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가 서류 전형 심사 기준에 제일 처음 언급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담당 예정 업무와 직무 연관성을 반영되게 해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면접 방식은 심층 개별 면접, 시간까지 나와 있네요. 30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 평정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연구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예 자소서 항목에 명시해 두는데, 여기는 면접 때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면접 예상 질문 1순위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입니다. 지원자의 이런 자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 사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공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 또는 직무설명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물론 모집 공고는 당연히 분석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정식 입사 지원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는 이력서를 적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1, 2부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자격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격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일종의 기술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위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연구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